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면 기호로는 대문자 i라 쓰고요. 그리고 정의는 시그마 mi ri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위라고 보면 이제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 되고, 만약에 하나의 입자라고만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더할 것 없이 바로 m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식을 보면 R자 토크는 I알파하고 R자 M은 MA하고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건 바로 이 관성 모멘트를 회전과 관련해서는 이 질량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은 질량이라고 하면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사실 그 값이 변하지가 않죠. 근데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그 정의 자체가 그 회전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값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성 모멘트를 직접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공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성 모멘트의 역할은 뭐냐? 바로 그 병진 운동에서의 질량의 역할을 회전 운동에서 바로 관성 모멘트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F는 ma라는 이 뉴턴 제법식 보면 요 질량의 역할, 질량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누가 질량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질량은 바로 물체의 속도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외력이 일정할 때 질량이 작으면 속도 변화가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그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로 우리가 질량을 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R자 토크는 I 알파에서 이 알파가 d 오메가 dt니까 이렇게 나타내줬다는 거죠. 만약 R자 토크가 일정할 때 관성 모멘트가 크면 d 오메가가 작아집니다. 즉 각 속도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각 속도는 변화가 잘 일어나죠. 즉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의 변화를 줄 때 그 물체가 저항하는 정도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즉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물체의 회전이 그 각 속도가 잘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사실 몇 가지 예시들은 그 공부를 좀 한창 하다 보면 사실 좀 외워지는, 그러니까 암기를 사실 좀 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굴렁쇠나 얇은 원통 같은 경우, 여기서 CM이라 적혀 있는 건 관성 모멘트 밑에 CM은 전부 다 그 질량의 그 강체의 질량 중심을 하나의 축 회전축으로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회전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관성 모멘트는 조금 전에 시그마 mi ri의 제곱이었는데, 굴렁쇠나 얇은 원통 같은 경우는 모든 질량이 거리 r 떨어진 곳에 다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량과 거리 r은 이 질량이 이 거리가 라지 r인 곳에서만 다 있으니까 라지 r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인테그랄 mi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 말은 전체 질량을 라지 m으로 쓰면 라지 m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굴렁쇠나 얇은 원통 같은 경우는 관성 모멘트 정의를 푼 데 있어서 뭐 따로 뭐 계산이라고 할 거 없이 바로 단순하게 답이 나온다. 근데 이제 속이 꽉 찬 원통 또는 이렇게 원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일단 뭐 계산 잠깐 생략하고 그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 돼요. 조금 전에 원통보다 얇은 원통보다는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속이 빈 원통도 있을 텐데, 속이 빈 원통은 이제 R1과 R2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밑에 다른 예제들이 있는데 다른 예제 몇 가지 풀다 보면 여기서 다루지 않은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전축이 이제 그 막대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경우, 그때 막대 길이가 라지 L이면 그때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계산해 볼 거고요. 근데 이때 회전축을 질량 중심이 아니라 회전축의 끝을 잡을 때는, 그때는 여기 cm이라고 안 적죠. 질량 중심 회전축이 아니니까 그때는 3분의 1 ml 제곱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볼펜을 돌리는 것도 볼펜의 가운데를 회전축으로 돌리는 것과 볼펜의 끝을 회전축으로 돌릴 때, 볼펜의 끝을 회전시키려고 할 때 좀 더 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돌아가려는데 저항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축으로부터 먼 곳에 질량 분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질량 중심에서는 멀어봤자 2분의 L인데 요 밑에 그림에서는 멀면 라지 L인 곳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공식 한번 보면 i는 mi ri 제곱, 즉
먼 곳에 질량 분포가 많이 있을수록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판, 이것도 판의 그 변의 길이가 AB일 때 사각형 판의 이제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 같은 경우 속이 꽉 찬 구 같은 경우는 5분의 2 mr 제곱, 그리고 속이 빈 구 껍질 같은 경우는 3분의 2 mr 제곱인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극좌표계를 공부해서 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훨씬 관성 모멘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어서 그러면 관성 모멘트 몇 가지 예시를 직접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여기서 관성 모멘트는 원래 아까 요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좀 더 극단적인 값, 이제 극한에 취하게 되면 즉 그 질량의 mi 값을 매우 미소 질량으로 보내게 되면 우리 이걸 인테그랄 적분값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제 관성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는데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인테그랄 r 제곱 dm.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암기합니다. 관성 모멘트는 인테그랄 r 제곱 dm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적분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요 거리 r에 따라서 질량에 대해서 이 r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계산하면 대부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문제풀이에 따라서는 dm, 이 dm 질량을 거리에 따른 함수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물체가 우리가 막대 같은 경우는 길이만 존재하고 부피는 없죠. 그래서 길이만 있을 때는 선 질량 밀도를 이용하고 면과 관련된 밀도는 시그마는 그 a분의 m, 그리고 뭐 구라든지 아니면 원기둥이라든지 이렇게 부피가 존재할 때는 부피 질량 밀도 로는 v분의 m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요. 밑에 예제를 풀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길이가 L이고 질량이 라지 M인 막대가 있는데 막대의 질량 중심, 즉 막대의 수직인 곳에 지나는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관성 모멘트의 정의가 공식이 인테그랄 R 제곱 dm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 R이라고 하는 게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회전축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X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을 우리가 dm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dm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선 전압 밀도인 선 질량 밀도인 람다 곱하기 d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왜냐면 좀 전에 미안합니다. 문제 잠깐 보면 람다가 이제 그 전체 질량을 이제 전체 그 길이로 나눈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펜이 잠깐 충전 좀 다 돼서 조금만 더 그 화면 보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m은 라지 dx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라지가 아니라 람다죠. 람다 대신에 전체 길이 L분의 전체 질량 라지 M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밑에 줄을 보면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지금 X라고 했는데 이 X는 왼쪽 편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2분의 L까지 적분하니까 그렇게 적분 구간 정하고 그 다음에 X제곱 공식 그대로 넣고 dm 대신에 라지 L분의 라지 M dx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x제곱 dx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 다항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우리 적분 중에서 제일 단순한 형태죠. 그래서 적분해보면 3분의 x세제곱 넣고 적분 구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문제 풀면 정답은 12분의 1 ml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 차원을 봐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차원도 맞고 실제로 12분의 1이면 그 값이 좀 작아요. 왜냐면 이러한 강체 막대 길이가 L이고 라지 M인 균이란 막대에서는 질량 중심일 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이 된다고 하고 위 화면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위 화면에서 그것도 했었었는데 막대 끝을 이제 회전축으로 했을 때도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문제에서는 이제 그 원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속이 꽉 찬 원통이에요.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게 우리 요거 관련해서 계속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전화와 관련된 문장 있죠. 어떤 전화 분포가 어떻게 되었을 때 각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내용을 풀면서 우리가 원귀둥이라든지 아니면 원판이라든지 구라든지 선이라든지 아니면 원골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일 때 그 적분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전체 반지름이 라지 R, 그리고 전체 질량이 라지 M, 세로 길이가 라지 L인 이제 균일한, 속이 꽉 찬 균일한 원통입니다. 여기서 중심축, 이것도 질량 중심이죠.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중심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보자. 그럼 여기서 관성 모멘트도 결국 적분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관성 모멘트의 정의 자체가 인테그랄 R 제곱 dm이라고 했죠. 근데 이 dm을 이제 표현하기를 지금 그 전체 부피가 있기 때문에 dm을 로우 d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dv라는 이 v를 바로 r에 대한 함수로 쓰면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dv라고 하는 미소 부피를 어떤 부분을 잡을 거냐라고 하면 그 지축으로 기준으로 그 거리 r 떨어진 지점의 원에다가 거리 dr만큼 떨어진 미소 길이만큼 떨어진 이렇게 원고리를 설정할 수 있죠. 이 원고리를 이렇게 세로축으로, 그러니까 높이는 L, 그리고 그 반지름은 R인 이렇게 얇은 그 원통형 껍질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원통형 껍질로 나눈다는 건 이 스몰 r을 0부터 라지 r까지 그 더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속이 찬 원통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각 껍질의 부피는 dv. 그러면 이 dv는 높이가 L이니까 L 곱하기 dA. 여기서 dA라고 하면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면적이 바로 dA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dA는 둘레가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dR이니까 2파이 곱하기 dR. 이게 바로 d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dM은 로우 dV인데 이 dV 대신에 L 곱하기 2파이 R dR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 원통의 밀도를 로우라고 하긴 하는데 로우라고 주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 근데 나중에 보면 전체 질량 계산해서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Z축 기준으로 이제 구한 Z축 기준으로 구한 그 정의를 그대로 풀었던 거 dm 대신에 풀었던 거 대입을 하면 결국 r 세제곱 dr이라는 다항함수 적분이 또 나오게 돼요. 다항함수 적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적분 구간도 r은 0부터 라지 r까지니까 계산해 보면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로우가 문제에서 로우라고 주어져 있으면 바로 쓰면 되는데 로우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 모양, 길이와 반지름과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눠주는, 부피는 여기서 원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L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 값이 2분의 1 mr 제곱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 예시 중에서 그 균일하게 꽉 찬 원기둥 또는 원판 같은 경우는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이 정답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바로 관성 모멘트가 높이 L과는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원통의 길이와는 무관하다. 그 말은 이 원기둥, 이 원통을 지축 기준으로 이렇게 압축시켜도, 그러니까 이 L 값이 되게 작아도 또는 그 L 값이 되게 커져도 관성 모멘트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즉 원통의 중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그 중심축에 대한 길이에 대한 질량 분포는 영향이 없다. 이걸 압축시켜도 그 값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관성 모멘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바로 요 평행축 정리인데요. 이 평행축 정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사실 공식을 통해서 뭔가 풀 수 있는 내용은 그 무의체의 질량 중심을 하나의 그 회전축으로 할 때는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좀 계산하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우리가 주로 계산하는 것들도 원판이라든지 원기둥이라든지 아니면 구라든지 선이라든지 뭐 또는 원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칭적인 구조죠. 우리 예전에 그 전화 분포에 따른 전기장 계산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몇 가지 모양을 다루긴 하는데 그 전부 다 대칭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대칭적인 모양이 되려면 당연히 질량 중심, 그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거나 이제 해야 우리가 그 적분을 계산하기 좀 용이한데, 그 회전 축이 질량 중심이 아닌 상태로 아닌 축을 우리가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을 돌릴 때도 연필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연필의 끝을 잡고 돌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임의의 모양도 마찬가지죠. 원기둥의 같은 경우도 원기둥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시킬 수도 있지만 원기둥의 끝을 또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량 중심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그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적분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회전축이 질량 중심이 아닐 때는 어떻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을까? 그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평행축 정리입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의 그 공식을 한번 알아야 될 텐데 그 공식을 한번 간단하게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A 그림을 보면 3차원의 이미의 모양의 이렇게 부피를 갖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 X라고 되어 있으면서 파란색 점선이 바로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이고, 근데 우리가 회전축은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회전축을 기준으로 G'이라는 축으로 회전시키고자 한다. 근데 조금 전에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의 모양을 G축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시켰을 때, 즉 X 프라임, Y 프라임 평면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압축시켜도 똑같이 관성 모멘트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보자. 그리고 압축시켜서 이걸 좀 다른 그 G축에 대해서 한번 위에서 이제 쳐다보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빨갛게 표현되는 게 이제 질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x와 y에 대한 이렇게 좌표 그 극좌 표기를 나타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O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회전시키고자 하는 좌표계, 여기서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임의 지점을 그 질량을 dm이라고 하고, 그 dm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Z축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이 DM의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그 G 프라임 축 여기서 이제 O점 이 점에서부터 DM까지 거리를 R 프라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R 프라임은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G 프라임 축에 대한 물체의 관성 모멘트니까 그 관성 모멘트의 정의를 따라서 여기서 이제 5점이죠. 이 5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 DM까지의 거리 dr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dm. 근데 이 r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조금 전에 이걸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내서 적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x 프라임 cm 그리고 y 프라임 cm 여기서부터 이 좌표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할 것 같으면 x 프라임은 x 더하기 x 프라임 cm과 y 프라임은 y 프라임 cm 이렇게 관계식 쓸 수 있어요. 왜냐면 x 프라임이라고 하면 O에서부터 이 dm까지 x축까지 이 위치인데, 여기서 이 x는 질량 중심에서의 좌표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m은 x 프라임 cm은 말 그대로 우리가 회전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좌표를 x 프라임 cm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러한 관계식을 쓸 수 있죠. 이런 관계식을 바로 위에 있는 공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항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항을 이제 다 이제 풀어낼 텐데, 요 제곱과 요 제곱을 풀어서 항을 한번 밑에 좀 정리를 한 거 보면 여기 x 제곱과 여기 y 제곱 있죠. 그거 묶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곱하기 dm 이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또 항이 있을 거냐면 여기 x하고 x 프라임의 그 2배가 되는, 그러니까 2 곱하기 x 프라임 cm과 x 이 항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y 프라임 cm과 y에 대한 항이 이렇게 또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적분 구간 바깥으로 x 프라임 cm과 y 프라임 cm이 적분 구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질량 중심이 여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축을 딱 정하는 순간 x 프라임 cm과 y 프라임 cm은 그 값이 딱 결정되죠. 요 DM의 위치가 여기든 다른 지점이든 여기 있는 요 CM과 O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적분 구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인테그랄 XDM과 인테그랄 YDM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이 X라는 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DM까지의 거리죠. 근데 이 질량 중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질량 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x축이라고 하면 오른쪽 x축과 그다음 마이너스 x축, 그러니까 그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질량의 그 중심을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인테그랄 x dm 이 값 자체가 0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y dm도 똑같이 0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x와 y가 질량 중심으로 기준으로 지금
미소 임의의 질량까지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항은 또 뭐가 남냐면 x 프라임의 제곱과 그 y 프라임 cm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적분과는 무관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남는 건 인테그랄 dm. 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많은 항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냐?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질량 중심에서부터 dm까지 거리가 바로 x제곱 더하기 요 항이 지금 이 길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요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의 정의입니다. 즉 ICM으로 적을 수 있고, 그다음 뒤에 항 x 프라임 cm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cm 제곱은 여기서 회전축으로부터 cm까지의 거리죠. 그 cm까지 거리의 제곱이죠. 그 거리를 우리 보통 라지 d로 많이 써요. 거리는 보통 스몰 d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라지 d로 씁니다. 그래서 라지 d 쓰고 라지 d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인테그럴 dm은 전체 질량 라지 m이 되니까 전체 질량 md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결국 포인트는 공식은 바로 요 i는 ICM 더하기 md 제곱, 이걸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회전과 관련해서 공식이 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i는 ICM 더하기 md 제곱. 요 ICM은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관성 모멘트. 여기서 그 질량 중심으로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 ICM이니까 그 ICM으로부터 거리 d가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회전시키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md 제곱이고 더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먼 거리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체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밑에 강체 막대를 아까 질량 중심에서 회전하는 걸 질량 중심이 아닌 끝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평행축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평행축 정리에 따르면 지금 회전축이 여기서 y 프라임이죠. 그러면 y 프라임에서의 그 관성 모멘트는 ICM 더하기 md 제곱인데, 이꼴 ICM 아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니까 이렇게 대입하고 더하기 md 제곱, 여기서 d는 질량 중심으로부터 회전하고자 하는 회전축까지의 거리죠. 그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대입해서 제곱해서 풀면 정답은 3분의 1 ml 제곱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적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길이가 L인데 회전축을 이렇게 두겠다 라고 하면 여기 임의의 거리 R 떨어진 곳에 여기서 X를 쓰면 되죠. X 곳에 질량의 dm, 이건 X 아까 그 어떻게 쓸 수 되겠죠. 이게 미안합니다. 람다 이제 dx 쓸 수 있는데, 이 람다가 전체 질량을 전체 그 길이로 나눈다 그랬고, 그래서 이거 dx. 그러면 우리가 적분 관성 모멘트 정의가 인테그랄 r 제곱 dm인데, 여기서 r 제곱 대신에 x 제곱, dm 대신에 l분의 라지 m dx. 근데 여기서 적분 구간은 x가 0부터 라지 l까지. 요거 계산하면 결과가 3분의 1 ml 제곱이 된다는 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강체 막대, 균이랑 강체 막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적분을 계산하나 평행축 정리를 계산하나 그 풀이 과정이 둘 다 복잡하진 않은데, 조금만 모양이 복잡해지면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축에서의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건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정말 많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 공식을 유도 과정은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결과,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것.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방법과 평행축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